그쪽에 이경실 마담님은 어떠세요? 그쪽에 손을 드는? 제가 지금 저희 남편하고 결혼한 지가 18년째예요. 예전 첫 번째 결혼보다 더 오래 산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은 11년째 제가 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식 때 제가 가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축의금을 아까워하지는 마세요.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남편과 저희 약속인데 이걸 제가 굳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거 살짝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했었다라고 좀 전제를 깔아놓는 게 뭐냐면은 전 제 인생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좀 시끌벅적했던 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이혼이 굉장히 세간에 많이 알려졌고 물론 많은 분들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저죠.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고 그래서 제가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재혼을 할 때도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조금 재혼도 쉽게 생각한 거 아니지만 재혼하면 또 혼인신고라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일이었었어요. 근데 저의 이런 생각을 저희 남편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하니까 제 의중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내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당신은 연예인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더라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면 어때? 이런 말을 저한테 먼저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해줄 때 전 사실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배려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근데 저는 말로는 저는 정말 너무 고마운데 고마운데 고마워라고 할 수 없잖아. 고마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소개해야지. 이런 약간 제스처를 취하니까 아니야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연예인인 당신을 배려를 할 때 내가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여보 내 생각을 따라. 그럼 당신 생각이 좀 그렇다면 뭐 그래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랬어요. 이랬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저한테 또 이제 큰일이 한 번 또 온 게 이제 저희 남편 일이 뭐 크게 한 번 생겼었잖아요. 그게 2017년인데 이제 언론에만 이제 막 집중을 받고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이제 막 그런 과정이 겪어질 때 법적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한 번 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방송을 하고 있는 당신한테 제일 먼저 타격이 갈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방송을 못하는 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건 내가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선수를 쳐라. 나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라면? 선수를 먼저 쳐라. 이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야 돼. 당신이 나를 더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이런 사람,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얼마 전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얼마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 당신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분리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죠. 제가 연기자니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를 좀 불쌍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도 저런 사람을 만났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방송을 못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띄엄띄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야 되나? 그러면은 그럼 나는 방송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부 이름 부부 알잖아요. 그 제가 제 남편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남편 손을 딱 붙잡고 여보 나 방송할 만큼 했어. 진짜 우리 있으시다. 여보 나 방송할 만큼 했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서 내 남편이라서 지금 이 상황이 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당신을 택할게. 그리고 우리 여보 그냥 이 상황을 한번 같이 잘 넘겨보자. 제가 그랬어요. 여보 살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 그냥 여보 우리 한번 이게 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번 잘 견뎌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울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서로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아유, 박수 쳐드려요. 진짜.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있으시다. 정말 지혜로우시다. 이런 사연이 있다니. 저 지금 정말 처음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하면 저도 그때 당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또 뭔가 기사화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저희 남편하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일인데 이거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넘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요. 시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이해해요. 이게 뭐 좋은 의견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좋은 의견들 나 같은 경우는 예. 지금까지도 혼신고 안 했어요. 자, 이계인 씨 안 하셨어요? 예, 잠깐 한 번 그때 옛날에 사기 결혼 내가 볼 때 사기야. 옆에 다 사기라고 그랬어. 예.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막 이게 통분한 마음을 억누르질 못하고 나 혼자서 술로 그냥 뭐 하루하루를 보내고 막 이런 세월이 있었잖아요. 네, 초원 때. 마담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혼인신고 안 한 게 그렇게 좋구나. 너무 잘 되고. 이건 내가 혼인신고했으면 변호사님 계시지만 내 주민으로 뭐 조회해 보면 꼭 따라다니잖아. 그 여인이 이름. 그게 사실 좋겠어요? 그래서 야 이걸 안 하길 천만다행이다.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만난 부인은 우정과 의리와 애정과 의리? 뭐다 있어요. 순정과 뭐 이러니까 굳이? 그거 뭐 굳이? 네?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 지금 닭장도 있으시고 닭농장처럼 큰 집이 있으시잖아요. 네. 부부로 하면은 보통 공동명의가 세금도 덜 내고 좋은데 지금도 그럼 혼인신고 안 돼 있으면 그런 것은 경제적인 거는 서로 공유나 이런 아니 거는 그런 거 욕심 내면 내가 해줘요. 근데 그런 거에 별로 천사네, 형수가. 그냥 본인도 그래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우리끼리의 의리, 애정 그건 뭐라고 그랬죠 또? 우정. 그렇죠. 그게 있으면 그냥 쭉 굳이 혼인신고 안 해도. 연결되지 아니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원주택은 이계인 씨 명의로 돼 있지만 그 일산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여기가 신거래요. 이거 국세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그 남의 부동산을 다 부인 명의로 돼 있지 않아요? 그것도 아저씨 이름이야? 해줬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안 했던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잘 챙기시는데. 욕심도 많이 욕심을 내거나 뭐 이런. 그럼. 나 같으면 아니고. 전원주택도 반 내 이름 해달라고 그럴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다 해주는 거야. 남편 아닌데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요 세대 말고 우리 김수민 마담님은 어때요? 혼인신고. 네. 아니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왜 갑자기 상담하고 그래요? 제가 상담을 지금 하도 상담을 하라고 여기다가. 사실혼 상담을 했어요. 사실은 후회. 혼인신고 사실혼이라니요. 어떻게 돼 있는데? 혼인신고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했지? 혼인신고를. 저희는 혼인신고를 예식 전에 했거든요. 결혼식 전에? 요즘은 예식도 1년 전에 식장 예약을 해야 돼요. 맞다. 그래서 한다 그랬어.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잡고 이제 12개월 동안 차근차근 이제 결혼 준비를 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2월쯤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 딱 남편 살던 오피스텔 끝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래 해서 제가 회사에 앞에 얻어놓은 집이 있어서 들어와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해야지 우리는 결혼식을 할 거니까 하고 가서 했어요. 혼인신고를 걸고. 세상에. 안 지금 몇 년째 무서웠어요, 살고 할 때? 있어요? 2년? 3년? 22년도에 했어요. 그럼 아직 콩깍지가 아니 심해질 근데 때. 아직 안 혼인신고는 벗겨졌어.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서 결혼식 이후에 한 건데 하면서 이거 우리 해도 되나 이렇게 안 무서웠어요? 근데 저희는 또 예식보다 먼저 했다 보니까 이걸 되게 의미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증인란이 있는데 증인도 직접 저희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인 받고 부모님도 직접 찾아가서 사인 받고 그런 식으로 좀 서류를 되게 정성스럽게
당황스럽게 해서 그래서 또 전 바빠가지고 남편한테 점심시간에 가서 해서 남편이 혼자 회사 점심시간에 가서 접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수민 씨는 먼저 했잖아요. 아 지금 부침이 MZ 세대예요. 네네네. 결혼하고 1년 뒤에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밀려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결혼기념. 결혼기념일날. 좋다 좋다. 가가지고 둘이 손 붙잡고 가서 그거 막 신기하잖아요. 이상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선배님들은 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혼인신고. 근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선배님들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맞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보험을 들듯이 이렇게. 그리고 너 어쩌자고 형들을 전부 다 비도덕적 아니. 형들을 싸잡아서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그걸 함으로써 득을 보는 것도 있고 혜택도 있고 혹시나 뭐 하면 조금 불이익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인하고 함께 한다라는 게 그게 신뢰고 믿음 약간 이런 건 저는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근데 혹시 내가 너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름 쓰다가 말고. 조금만 있으면 이거는 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색해가지고. 뭔가 정신 세계가 막 맑아. 형들과 다르다. 다행입니다.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아니야 사랑으로 지금. 형님들 중에 그러면 이재용 씨는 어떻게 혼인신고 바로 하셨어요? 아니면 하셨죠? 나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이 한 것 같은. 야, 이 중에 한 명도 자기가 한 사람이 없어. 원래 정우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제도나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좀 서류 무서워해. 제가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거는 영혼의 자유. 아유 그 자유 정말.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도 그렇고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관습 행위가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 누적된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관념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면 내가 이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 도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이 사회 제도에 이렇게 투영된 게 그건데 그거에 연연하는 거는 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신데 그거 하나 사인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건데 목숨까지 바친다는데 목숨을 바치긴 하는데 도장은 못 찍어. 도장은 못 찍어. 아니 해줘. 혹시 뭘 갖다가 한다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